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정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롤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에 도움을 주실 분은 텍스티드 RC 이정우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텍스티드 RC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제가 요새 서킷을 안 가갖고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롤센터를 알아보기 전에 엑스웍스에서 신차 소식이 있나요? 네, 트럭이 이제 354 트럭이 전동 버전, 엔진 버전 이렇게 9월이나 10월 중에 이제 나온다고 이제 살짝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나요? 353에서 354로 이제 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스타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트럭이 같은 경우에는 353이랑 허브가 좀 틀렸잖아요.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 뭐 하이 트랙션 디프가 기본 장착이 될 거고 네. 에커먼이 바뀔 거고 그리고 쇼 이제 스프링이 바뀔 거고 A블록, C블록, D블록 다 바뀌겠네요. 뭐 윙 마운트, 뭐 A 블록, 음. D 블록까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제우스도 신차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우스 이제 2.0이 나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나오죠? 그거 정확한 소식은 뭐 지금부터 한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그럼 이거는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 팔렸기 때문에. 제우스가? 네, 단종됐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차량이 트럭이 같은 경우에 단종됐을 경우에 네, 부품 수급은 가능한가요? 그럼요. 계속 나와요? 수급이 되면은 수급을 해드리고 네. 수급이 안 되면은 신형 걸 끼면 됩니다. 이제 S-Works 차량은 바뀔 수가 있어요. 호환이 100% 됩니다. 단종이 돼도 네, 새로운 신형 파츠를 구매를 그렇죠. 하다가 끼면 그냥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거네요. 근데 오른쪽에는 구형 끼고 왼쪽에는 신형 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죠. 이제 두 개는 사셔야죠. 두 개는 네. 사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단종이 됐다고 해도 뭐 카페 같은 데서 중고로 구매하실 때 이 네. 차는 이미 단종이 돼서 파츠가 없을 거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네요. S-Works이기 때문에 단종이 되더라도 부품 뭐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덫을 달아주시면 중고차 또 거래한 거에 대해서 부품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래요?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S-Works에서 S파워에서 나오는 한정판 엔진 모델이 출시 예정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한번 또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S파워 엔진은 OS 베이스 엔진이었잖아요. OS 부품도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엔진도 OS 베이스 엔진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요번 바디하고 이제 크랭크 쪽 그런 엔진 몸체 자체는 이제 아르거스 베이스고요. 네네. 그 아르거스 베이스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진처럼 네. 최대한 능력을 뽑아낼 수 있게 카브레타를 일본 카브레타를 선택을 했고요. OS? 네, 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 헤드는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저중심 헤드 낮은 거?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제가 테스트를 올 초에 했었고 네. 지금은 대만에서 이제 S-Works 사장 스칸양 씨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엔진도 곧이어서 신제품으로 네, 나오나요? 우리나라에 30개만 한국에만 발매를 할 거예요. 지금 예약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가격은 36만 원. 36만 원? 네. 와, 기존의 아르거스 엔진보다는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뭐 6만 원 정도 비싼데 네네. 로우 프로파일 엔진 헤드하고 네. 카브레타를 생각하면은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고 카베터는 OS 그게 들어있군요. 카브레타도 부품만 계속 교환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링. 오링하고 이제 인슐레이터라고 저기 박히는 부분 있죠, 엔진 바디에. 네네네.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 박히는 그 인슐레이터가 고무? 고무도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열에 잘 견디는 플라스틱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OS 제품을 사다가 끼기만 하면은 엔진 바꿀 때 그거 한 번만 바꿔주면은 그 부분도 메인터넌스가 되나요? 네, 팔아요. 한 만 얼마예요. 그리고 그리고 오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또 뭐 유튜브에서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르거스에서 나오는 8,000원짜리 세트 오링 키트가 있어요. 그걸로 OS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모되는 부분만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시면은 카브레타 하나로 여러 엔진을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 야, 그러면 빨리 신차 나오면 다음 영상 신차 영상 한번 찍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어렵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롤센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동차의 세팅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 롤센터가 뭐죠? 롤센터는 차의 움직임이 일단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차량이 코너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우로. 네네. 우리 실차 타도 왼쪽으로 코너링하면 이렇게 쏠리죠. 네. 오른쪽 코너링하면 이렇게 쏠리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롤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앞뒤 가속할 때 이제 이걸 이제 피칭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롤과 피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차는 주행이 되죠. 네. 그러면 이 롤을 하는데 네. 좌우로 움직이니까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죠? 차가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러면은 그 중심이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점. 네. 그게 이제 롤 센터예요. 네. 롤을 하는 중심. 네. 점. 프론트는 프론트에 롤 센터가 있고 네. 리어는 리어에 롤 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점을 연결한 축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롤 축이라 그래요. 네. 네, 개념은 이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 롤을 하고 롤을 하는 중심이 있을 거고 그 중심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 뒤를 연결한 게 있고 그 롤 축을 중심으로 차는 롤을 한다. 네. 이거고요. 그럼 이제 롤 센터가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또 오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예, 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이고요. 네. 자, 여기 CG라고 있죠. 네. CG라는 거는 뭐냐면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 네. 무게 중심입니다. 네. 우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의 무게 중심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요 차도 거의 그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있죠. 네. 자, 무게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무게 중심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의 정 가운데를 수직으로 그은 선이 있어요. 네. 차의 가상의 중심이죠. 네, 네, 가상의 차의 선. 중심은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센터니까. 네. 자, 그리고 어퍼암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퍼암이에요. 네. 어퍼암의 각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리어 쇼크스테이 고정시킨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여기는 리어 허브 위쪽에. 네. 리어 허브 위쪽에. 예, 이게 이제 어퍼암이고 이제 로어암입니다. 로어 네. 서스펜션암. 타이어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힌지핀이 있죠. 네. 힌지핀의 점. 그리고 여기 이제 C 블럭이나 D 블럭, 뭐 AB 블럭 이런 게 되겠죠. 네. 예, CD 블럭이라고 합시다. 네. 예, CD 블럭에 있는 힌지핀의 점 위치예요. 네. 예. 그래서 롤 센터라는 거는 요렇게 이제 어퍼암하고 로어암을 처음에 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장선으로. 네. 이렇게 연장선을 하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네. 여기를 IC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뭐 정확한 약자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오래됐지만 뭐 이니셜 롤센터라고 합시다. 네. 최초의 롤센터 지점. 네. 네, 롤센터를 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점이에요. 네. 그럼 요 점하고 어디를 연결을 하느냐? 타이어가 지면에 맞닿는 요 점 있죠. 네. 요 점, 이 X. 요거랑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세 점이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지면에 닿고 있는 타이어의 요 점하고 네. 타이어가 지면에 닿고 있는 이 점하고 첫 번째 IC하고 연결을 했을 때 네. 센터 축하고 만나는 요 지점, 네. 요 지점이 바로 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아.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의 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예, 센터 축과 만나는 요 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은 네. 무엇을 바꿨을 때 롤 센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네. 정확한 점의 위치를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지면과 롤 센터가 같거나 지면과 롤 센터가 높거나 지면보다 네. 그 다음에 점점 무게 중심으로 가까워지거나 네. 멀어지거나 네.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경기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네. 리어 롤 센터를 낮췄더니 굉장히 차가 잘 간다. 네. 리어 롤 센터를 올렸더니 굉장히 잘 간다.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자,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 로어암은 잘 안 바꿔요. 네. 로어암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안 바꿉니다. 힌지핀 브레이스. 네, 가장 많이 우리가 바꾸는 게 어퍼링크. 어퍼링크 쇼크타워 이 차로 설명드릴 때 쇼크타워 쪽에서의 위치를 가장 빈번하게 바꿔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구멍이 4개죠, 지금. 네. 4개인데 지금 여기에 설정했다고 지금 가정이 돼 있죠. 아래쪽에. 근데 우리는 이제 올려볼 겁니다. 네. 올렸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롤센터가 자, 여기를 올릴 때 네. 여기 이 부분을 올리면 사람들이 90% 이렇게 롤센터 얘기를 해요. 올렸다고. 롤센터를 올렸더니 차가 잘 간다. 네. 근데 왜 잘 갔는지는 잘 몰라. 꼈더니 그 상황이 맞으니까 잘 가는 거야. 네. 그럼 롤센터를 이럴 때는 올리면 되는구나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느낀 점은 맞을지는 몰라도 표현하는 그 정의는 틀렸어요. 그죠? 네,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자, 이거를 올렸어요. 네. 항상 올렸어. 어퍼링크를 올렸어. 그러면 이 연장되는 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과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뻗었다고 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죠? 기존보다 여기 네.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예. 이제 로어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요건 올라갔어요. 그럼 예. 이 먼 데서 만나겠지. 여기서 만나던 게 예.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네.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좀 두꺼워서 그런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롤 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낮아졌죠. 예, 낮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롤 센터를 올렸더니가 아니고, 야, 어퍼암의 쪽에서, 쇼크타워 쪽에서 포지션을 하나 올려서 롤 센터를 낮췄더니, 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둡시다. 요거를 그대로 두고, 네. 로어암에서 네. 이제 가장 낮췄다가 이제 그 사각형 블럭 있죠? 네. 우리 여기서 이제 빈번하게 교환하는 요 사각형 블럭 있어요. 네. 요걸 올렸다고 칩시다. 네. 올렸어요, 이렇게. 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좀 만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얘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해가 쉽죠, 이거 네. 그림이. 올라가요. 와, 그러면은 쇼 포지션에서 바꿔주는 것보다 쇼크타워 포지션에서 바꾸는 네, 것보다 쇼타워에서 바꿔주는 것보다 힌지핀에서 바꿔주는 게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 로어암에서 바꾸는 변화가 어퍼암에서 바꾸는 것보다 크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따져보면은 쇼크타워에서 바꾸는 게 리어 허브에서 바꾸는 것보다 효과가 커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굴려봐도 그래요. 허브 쪽에서 바꿔주는 것보다 쇼스테이에서 바꿔주는 네, 거고 제가 느낄 땐 쇼크타워에서 한 칸 움직이면은 약
60%가 바뀌면은 예. 리어 허브 쪽에서 높낮이를 바꿨을 때 뭐 1mm나 2mm 바꿨을 때는 뭐 한 30% 정도 바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차이 안 나네요. 20% 30%. 예. 그럼 제일 심하게 바뀌는 거는 힌지핀에서 바뀌는 게 로어암에서 바꾸는 게 가장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리어 허브의 이제 아래 위치에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리어 허브에서 뭐 휠 X를 A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예, SOX 354도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바꾸면 로어암에서 바꾸는 거랑 비슷한 이제 크기 변화가 엄청 일어나죠. 크게 바뀌는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것도 한꺼번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롤센터만 조정해서 세팅이 완성이 안 되고 네. 롤센터를 변경하면서 쇼 스프링을 바꾼다든지 쇼 피스톤하고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조화롭게 바꿔줘야지 조화를 이룬다. C블럭이랑 D블럭은 네. C블럭은 위로 올라갔거나 C블럭이 밑으로 내려간 세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위치가 또 틀려지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롤센터도 약간 미묘하게 변화를 주겠지만은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힌지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힌지핀의 각도가 바뀐다고 해서 네. 롤센터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올리면은 이렇게 A블럭, B블럭이라고 치고 힌지핀을 이렇게 올려서 캐스터를 둬줬단 말이야. 킥업을 둬줬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롤센터도 미묘하게 뒤쪽으로 약간 롤하는 것도 이제 롤도 정확하게 좌우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차가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뒤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 숙이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롤센터도 앞뒤로 약간씩 변한단 말이에요. 네네. 예? 하지만 그 변화보다는 킥업을 줘서 이 힌지핀이 들려서 네. 앞에서 오는 노면의 저항에 대해서 서스펜션이 얼마나 쉽게 올라갈 거냐, 네. 그 다음에 혹은 뭐 어렵게 올라갈 거냐, 네. 요 변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지핀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무게 중심도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뒤로.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힌지핀 각도를 줘서 이렇게 앞을 들어 올리면은 차가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뒤로 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조정해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바뀌기 때문에 롤센터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렵다는 거지. 그럼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힌지핀이 앞에 게 A 블럭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킥업각을 죽여서 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힌지핀이랑 프론트 힌지핀은 요즘 차들은 다 약간 이렇게 들려 그죠. 있잖아요. 그럼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터를 줄인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캐스터가 줄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죠? 앞 타이어의 하중이 좀 더 빨리 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감속을 했을 때. 네. 가속을 했을 때는 덜 눕게 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행 특성이 어떻게 바뀌죠? 감속할 때는 앞 타이어의 하중이 더 쉽게 실리게 되고 네. 가속할 때는 앞 타이어의 하중이 좀 더 뒤 타이어의 하중이 좀 더 덜 실리게 되고 이렇게 주행 특성이 되죠. 앞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러면 뭐 범프가 있는 노면 에서는 들어주는 게 좋죠. 들어주는 게 좋고 네. 로우 그립에서는 로우 그립에서는 로우 그립에서도 약간 들어주는 게 조정이 편하죠. 내려줄 일은 없나요? 내려줄 일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굴려보고. 아니 그거를 그립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륜버기 있죠. 이륜버기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네. 뒷그립이 없어가지고 조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륜버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립이 네. 없으면 이렇게 되고. 음, 그립이 많은 상대적으로 앞 트랙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륜버기는 좀 가게 작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D 블럭은 CD 블럭은 제가 듣기로는 뭐 C 블럭을 낮춰주면 뭐 차가 잘 안 따라온다. 높여주면 잘 따라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노면 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올해 이제 RC를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안티 스쿼트를 주면은 그래 안티 스쿼트가 주저앉는 거고 안티는 반대니까 덜 주저앉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이게 이제 C 블럭, 네. D 블럭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렇게 들면은 네. 앞에서부터 오는 저항이- 저항에 대해서 서스펜션이 올라가기 쉽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전체적인 무게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오는 저항이 더 쉽게.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왜 뒷그립을 잃어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는 조향각을 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이고 네. 이게 뒤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안티 스쿼트를 줬다. 네. 그러면은 똑바로만 가면은 뒤 서스펜션이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막 편한데 이제 조향을 틀게 되면은 네. 스티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밀어주. 얘는 앞으로 가려고. 그렇죠. 저의 이론은 그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예. 하는. 이제 과장을 해서 뒤에가 예. 만약에 거꾸로 엇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이브 안티 다이브라 그러죠. 예. 그러면 더 잘 들어가나요 코너에서? 아니죠. 저항이 생기니까 좀 더 안 돌라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뒤가 잘 안 돈다는 차는 약간 C 블럭을 높여주는 게 좋나요? C 블록을 높여주면은 이제 부드럽게 돌게 되죠. C 블럭을 높여주면. 네. 근데 잘 가고 있는데 뒤만 딱 이렇게 들면은 뒤가 돌아요. 근데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주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꿔야 돼요. 지금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C 블럭, D 블럭 인서트를 어떻게 꼈죠?
아래 꼈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C 블럭을 중간에 끼고 D 블럭을 밑에다 끼는 스타일로 굴렸었는데 네. 지금은 C 블럭을 가장 위로 쳐들고 C 블럭을 제일 위로. 안티 스쿼트를 제일 맥시멈으로 주고 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쇽 각도를 더 눕히고 예. 이게 C 블럭이고 D 블럭인데 쇽이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럼 쇽은 어떻게 되겠어요? 쇽은 같이 바꿔줘야죠. 예, 이런 개념이에요. 몇 미리 꼈어요 위에다 인서트? 위에다가 십? 기본 거 4mm짜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 거 4mm를 안 끼고 중간에 C 블럭을 중간에 끼고 2mm 정도만 눕히거나 1mm만 눕히거나 했는데 네. 지금은 안티 스쿼트를 쳐들면서 쇽도 같이 이렇게 눕혀줘서 요게 바로 다이렉트로 먹을 수 있게 살- 해준 거죠. 프론트 인서트를 네. C 블럭을 제일 높여주니까 주행 특성이 많이 바뀌었나요? 제 스타일은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간다기보다 저항에 대해서 편안하게 반응을 하니까 차가 코너링 돌다가 이 타이어 엣지가 걸려서 휙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졌죠 제 차에서는. 그러니까 노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경쟁 차들보다 더 안정되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노면이 안 좋을 때는 C 블럭, A 블럭을 더 위로 올려주는 게 더 꼭 좋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차마다 그렇지도 달라요. 않아요. 차마다 달라요? 네. 롤 센터를 높인다 또는 낮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들을 바꾸면 롤 센터가 낮아지고 높아지나요? 가장 먼저 롤 센터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CG까지 네.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지상고예요. 지상고? 지상고로 바꾸면은 다 바뀌어요. 아, 네. 지상고가 올라가면 롤 센터도 올라가고 네. 무게중심도 올라가고 네. 낮추면은 무게중심도 내려가고 롤 센터도 내려가고 아, 그럼 지상고가 엄청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쇼크 다이얼을 4분의 1바퀴 돌리는 걸로 네. 바뀌어요. 아, 물론 그건 저도 느꼈어요. 물론 서스펜션이 떴을 때 스프링이 이 서스펜션을 어느 정도 누르고 있냐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이 스프링의 힘도 작용을 하지만은 네. 그것도 있고 무게 중심과 롤 센터 한꺼번에 바꾸는 거 그리고 앞을 지상고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롤축이라는 거는 앞으로 기울게 되죠. 네. 그죠? 네. 또 높이면 어떻게 돼요? 롤축은 뒤로 기울게 되죠. 예. 예.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변화가 크다. 아, 제일 큰 거는 그러면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거는 그러면 롤 센터네요? 아니, 지상고네요? 지상고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A, B, C, D 블럭의 위치인데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세팅 시트 받아가지고 잘하는 선수 그거 베껴가지고 만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러면 문제는 없고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미조정만 하면 돼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쓰고 있는 타이어가 세팅 시트 올린 사람보다 뭐 그립이 더 높다, 네. 낮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미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지상고, 그 다음에 A 블럭, B 블럭, C 블럭, D 블럭 이 롤 센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롤 센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차폭이 이제 영향을 주죠. 요 이제 다시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 차폭을 바꾸면 이 네. X 지점이 바뀌겠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섬세하게 또 이렇게 못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과장을 해봅시다. 네. 네. 과장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높아지네요. 높아지죠? 네.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진다고요. 네. 이 필요 없으니까 다 설명했으니까. 네. 차폭을 넓히면은 롤 센터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기구를 설명해서 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조종이 또 편해진다. 네. 롤 센터가 올라가면서 편해진다. 음.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소품을 쓸 네. 시기가 왔어요. 자 이제 롤 센터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CG가 뭔지도 알겠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에요. 그죠? 우리 손님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했었고 이 망치를 들고 네네. 예, 저 자신도 항상 내가 항상 나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시킬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예. 자 그래서 네.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망치를 생각해 보시면 망치는 어때요? 이 부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네. 잡는 위치도 중요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제일 무겁죠. 네. 이게 CG예요. 네. 무게중심. 자동차 무게 중심. 자동차의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잡는 위치는 네. 롤센터예요. 네. 롤 센터. 롤센터. 그래서 롤센터를 낮추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마정님. 흔들어 보세요. 힘들죠? 네. 힘들죠. 힘들죠? 올려보세요, 이제 롤센터를. 움직여 보세요. 쉽죠? 엄청 쉽죠. 자,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차에서 지상고를 바꾸거나 무게추를 밑에 달거나 위에 달지 않으면은 뭐 네. 쇼크타워 같은 거 경량을 달고 이런 부분이 아니면 항상 고정이에요, 그죠? 네.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이제 뭐야? 롤 센터. 롤센터다. 네. 롤 센터를 변경할 수 있죠. 롤센터를 움직여서 네. 우리가 롤하는 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은 롤센터가 내려가고 뭘 하면은 롤센터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네. 그럼 이 망치 하나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롤 센터를 바꾸면 롤센터를 올리면 내렸어. 네. 내렸어. 이렇게 돼. 네. 이렇게 되면은 응용을 해보세요. 쇼크 스프링이 세져야지 기존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약해져야 기존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이게 이렇게 차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져야 되겠어요? 예, 세져야 되겠죠. 그죠? 예. 세져야지 기존에 이렇게 했을 때 약한 스프링 썼을 때 움직이는 그 밸런스랑 네. 맞는 거예요. 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럼 롤센터를 올렸어요. 네. 이게 차가 롤하기 쉽게 되겠어요? 어렵게 되겠어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네. 롤센터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무게중심하고 롤센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차가 롤을 덜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힘에. 그러면은 더 많이 롤을 하게 하려 그러면은 스프링을 약한 거를 껴야죠. 약한 거를 껴줘야지 충분히 롤을 하기 쉽겠죠. 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프로드 이게 이제 이건 카페차인데 흙에서 굴리는 오프로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온로드 차를 또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로드 지금 샘플이 없는데 온로드 차는 낮죠. 지성고 낮죠. 낮죠. 예. 그러면은 롤센터도 낮아지죠. 낮죠. 네. 그럼 타이어의 그립도 상대적으로 높죠. 높죠. 네. 코너가 스피드가 빠르죠. 빠르죠. 네.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낮고, 예? 네. 스프링도 단단하고, 네. 그립도 높고, 네. 그죠? 오프로드는 상대적으로 그립이 없고 굉장히 없죠. 예. 굉장히 없으니까 차가 부드럽다. 높죠. 네, 높고 높고 서스도 부드럽고. 서스도 부드럽고 예. 충분히 롤을 하는데 롤하는 그 양도 깊고 네. 스피드도 늦고 느리고. 네. 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프로드에서만 생각을 할 때 네. 노면 그립이 굉장히 낮아졌다. 네.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치면은 카펫에서 보세요. 네. 평평하죠? 네. 이 카펫차잖아요. 네. 그럼 지상고를 12mm, 13mm 이렇게까지 낮춰요. 아, 이 차를? 네. 어. 그리고 스프링도 울트라 하드, 슈퍼 하드 이런 걸 낀단 말이에요. 예. 근데 흙으로 가면 맞춰야 되겠죠, 다. 스프링도 뭐 미디움, 네. 소프트 이런 걸 쓰고 차도 17mm, 18mm, 막 15mm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예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립이 낮다. 네. 그러면은 스프링만 부드러운 걸 껴야지. 이건 안 돼요. 그럼 뭘 바꿔야 되죠?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면서 롤센터도 약간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조화롭게 다 변경을 해줘야 아, 돼요. 부드러운 노면으로 가면 네. 좀 미끄러운 노면으로 가면 네. 롤센터도 올려줘야 되고 네. 스프링도 부드러운 걸 바꿔줘야 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K 서킷에서 굴리다가 영천에 갔다 뭐 반월 갔다 이럴 때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냥 살짝 지상고만 바꿔도 네.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데 네. 이제 조금 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범프? 제가 또 좋아하는 범프 있는 범프. 노면에서 아까 다 얘기했어. 한 번만 더 설명해 줘. 온로드는 어떻게 돼? 오늘은 롤센터가 낮지. 낮지. 예. 그럼 거기에 범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그지? 그거야. 그럼 롤센터를 높여줘야 되겠네. 지상고를 높여줘야 되겠네. 그렇지. 범프가 많으면은 바닥에 이제 막 끌리니까 지상고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지상고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롤센터도 올라가는 거고. 네. 롤센터가 올라가면은 이 움직임은 천천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스프링을 소프트한 걸 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 범프가 있는 노면에서는 지상고를 올려주고 스프링을 소프트한 걸로 바꿔주고 그렇지. 인서트는? 인서트? 음. 그렇죠. 그런 인서트가 다 롤센터를 조정하는 거니까. 인서트는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굴려.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하면 핸들링까지 다 특성까지 바뀌니까. 이정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범프가 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돼? 네. 피해간다. 그거 뭐 한 몇 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또 아, 피해가야지 범프는. 범프는 피해간다. 진짜 이거 세계 탑 드라이버들 대회하는 거 보면은 범프를 다 피해서 가더라고. 피해가 내가 거짓말로 그냥 얘기하는데 저번에 그랬어 누가 사장님을 그렇게 네. 우리는 그런 탭을 원하는 게 아닌데 왜 네. 피해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네. 따져보는 분이 계셨어. 네. 그분 기분은 이해를 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합에 나가서 내가 와 하다 안 돼갖고 보면은 예. 잘하는 애들은 다 피해가. 피해가더라고요. 그 라인이 딱 하나인데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 라인인데 네. 데이빗 로나폴크 라스베가스에서 가는 거 보면은 직선들 쫙 달리다가 싹 코너 들어가. 근데 네. 거기 라인만 딱 범프가 없어. 이렇게 그냥 직진하다가 여기서 싹 틀면서 싹 가는 것 같은데 거기가 네. 범프가 없어서 글로 가는 거야. 아니, 저는 예선전을 할 때 큰 대회 메이저급 미국 프로 선수들 나오는 대회를 보잖아요 동영상으로. 예선전 할 때부터 봐요. 그럼 다 인코스 다 타. 차. 그러면 이제 점점점 메인이 거듭되면서 범프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한 번 딱 뒤집어진 구간은 절대 안 가.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절대 안 가고 네. 나도 조정하면서 느끼는데 네. 범프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한쪽만 범프를 걸고 이렇게 달리면 빨라. 한쪽 바퀴만 범프를 걸고 나머지 바퀴는 딱 붙어 있으면 그것도 빨라. 얘네들은 범프가 생기면 그냥 다 아웃으로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아웃으로 빠지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도 그 울퉁불퉁한 사이에서 차가 안 튀고 가는 곳이 있어. 네. 브레이킹하는 포지션도 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똑같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하면은 이 코를 박아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를 박는다고요. 네. 그 부분이 다 파여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브레이킹을 잡으면은 뒤집어져요. 네. 그 부분에서 미리 잡고 쓱 넘어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조정을 하죠. 오프로드는 항상 라인을 수정하고 브레이킹 포지션도 포인트도 항상 수정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물어보지 마 그럼. 로우 그립에서는 네. 롤센터를 높여주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그냥 단순히 지성고라도 높여주는 게?
지상고만 높여주면은 내 스프링을 내리누르는 요 다이얼이 스프링을 너무 내리면 땡땡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적당하게 뭐 드롭 저기 다운스탑도 약간 늘려줘갖고 드롭 양은 유지하면서 네. 지상고를 약간 올려주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럼 지상고로 롤센터를 로그립에서 올려주는 거는 이 롤이 더 많이 일어나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프링을 소프트한 걸 바꿔주고. 그리고 무게 중심도 올려주니까 이제 롤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다 말해갖고 휠 X를 넓은 걸로 바꿔주면 네. 어떤 주행 특성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바꾸는 이유도 좀 설명 좀 뭐 해주세요. 넓어지면은 차가 일단은 안정감이 들죠. 왜냐면은 네. 좁은 거보다 넓은 게 더 안정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좁은 거보다 넓으면은 안정감이 들지만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네. 좁으면은 안정감은 빠릿빠릿해지죠. 줄어들지만 빠릿빠릿해져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롤센터하고 연관을 지으면은 네. 뭐 롤센터가 굳이 약간 올라간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롤센터가 올라가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겠죠. 타이어가 이 폭이 넓어지면은 타이어에 받는 부담도 약간 줄어들 거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타이어의 열도 좀 덜 나올 거고 이제 온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넓혔다, 폭을 차를 휠 X를 바꿔서 차를 넓혔다. 네. 롤센터가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된다. 이렇게 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 현상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 롤센터도 올라가니까 그 현상이 맞구나라고 네. 예측은 할 수 있죠. 생각은. 차량 중에 네, 앞에 휠 엑셀이 넓은 차량이 있고 네, 기본 킷에 넓게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 네, 뒤쪽은 앞에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차가 있는데 네. 앞이 휠 엑셀이 넓어졌을 때 주행 특성이 어떻게 바뀌죠? 그런 차량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앞이 상대적으로 뒤보다 넓으면 상대적인 거예요. 네네. 지금 차가 잘 가요. 밸런스 있게 가는데 앞만 넓혔어요. 네. 그러면은 3륜 자전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3륜 자전거 앞에 2바퀴, 뒤에 1바퀴. 네. 그런 스타일로 가요. 뒤에가 편안하게 따라가는 스타일. 음. 퀵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네. 퀵 일단 흘러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가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 앞쪽이 넓어지면 예, 그런 스타일의 차들은 앞쪽 조향을 틀었을 때 타이어의 저항이 많이 받아가지고 걸려서 조종하기가 힘든 네. 카펫이나 잔디 이런 스타일 서킷에서는 앞을 약간 넓혀주면은 네. 조종하기가 쉬워지죠. 상대적으로 이번에 반대로 뒤가 앞보다 넓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앞이 순간적으로 딱 스티어링 할 때 뒤가 버텨주는 힘이 생겨요. 네. 앞보다 뒤가 상대적으로 넓을 때예요. 네. 이때는 조향 딱 틀고 뒤로 딱 돌기 시작할 때 코너링 진입할 때 뒤가 딱 버티는 힘이 순간적으로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 그래서 아까와는 반대예요. 앞이 넓어서 앞 조향하는 거에 따라서 뒤가 편안하게 따라가는 스타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딱딱 버티면서 뒤가 버티게 할 거냐. 네. 예,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롤을 더 시키려고 소프트한 스프링 또는 쇼 오일을 교환하는 것과 롤 센터를 낮춰주는 것과 네. 뭐가 틀린가요? 많이 틀리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근데 롤을 더 많이 시키려고 그러면 롤 자, 센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롤 센터를 바꾼다는 거는 네. 이 전체적인 힘의 양, 네. 어느 정도의 힘으로 타이어까지 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전달시킬 거냐, 네. 어느 정도의 힘 네. 크기를 정하는 거고, 쇼고일이라는 거는 이 힘은 크기는 정해졌는데 어떤 속도로 실리게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조종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너무 빨리 실린다. 롤이 예, 차가 많이 차가 타이어의 하중이 너무 빨리 실린다. 그러면은 약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쇼고일로. 지금 물 같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이야. 이거 지금 천천히 올라오죠? 네네. 카페차라서. 네. 근데 물처럼 물단 말이야. 네. 최적의 롤 센터 포지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조정을 부드럽게 해도 이렇게 실린단 말이야. 네. 그럼 조정이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약간 템포를 늦춰주는 거예요. 쇼고일을 50 정도 올려서 보는 거야. 근데 너무 올렸어. 예를 들어서 50만 올려야 되는데 100을 올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코너가 다 끝나서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겠지? 그런 것들을 쇼고일로 미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미조정 하려고 그러면 네. 진짜 조정도 잘해야 되겠네요. 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해진 나의 규칙대로 조정을 해야지 차 세팅을 잘해요. 그 어떤 규칙이죠 그런 게? 항상 일정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스타일로 브레이킹 잡고 들어가고, 요 나만의 템포, 리듬이 일정해야지 차의 변화를 잘 캐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면 90도 몰라. 끝에서 끝까지? 백날에도 안 돼, 그건.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잡았을 때 네. 바퀴가 락이 딱 걸릴 정도로 브레이크를 쓰시나요? 아니요, 락을 절대 시키진 않아요. 근데 주행하시는 거 보면 그럼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꽉 잡았을 때 바퀴는 돌아요. 근데 다이렉트감이 있게는, 그러니까 2mm, 3mm만 해도 탁 들게는 설정을 해놓죠, 링키지를. 제가 다른 선수들, 저희 팀의 뭐 다른 선수들 차를 굴려보면 항상 느끼는 거는 브레이크가 전체적인 세기도 약하지만 다이렉트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차도 운전하는 스킬이 어때요? 그죠. 브레이킹은 빨리 하고 네. 놓는 걸 천천히 놓으라 그러거든요. 네. 아 실제 차는 실제 차도. 레이스 할 때? 예, 이 차 똑같아요. RC카도 잡는 거는 전체적인 브레이크 양은 약하더라도 네. 잡는 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잡고 이런 식으로 놔야 돼요.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도 작은 트랙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로 브레이크를 커브를 포지티브로 좀 주는 편이에요. 30%나 40%. 살짝만 잡아도 팍 잡히게. 팍 잡히게 해놓고 릴리즈를 천천히 하는 거죠. 릴리즈를 잡고 영향이 있나요 그게? 해보시면은 랩타임에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줘요. 아니 지금 좌우로 꺾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전동차도 작고 타이트한 트랙에서는 브레이킹을 커브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40% 50%까지. 네. 내가 이 물리적으로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브레이크를 치는 스피드보다 더 빨리 강하게 들게. 그 대신 브레이크를 놓을 때는 천천히. 브레이크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쇼 타워 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과 허브 쪽에서 안쪽으로 옮기는 것 차이가 있나요? 뭐 롤센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까 뭐 그림 같은 걸 보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네. 어퍼암의 링크, 네. 어퍼암의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롤센터가 두 개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 링크, 어퍼 링크에 따른 차이만 이제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차량의 움직임을 요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요 움직임하고 네. 좌우로 이제 움직일 때의 캠버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일반적으로 어퍼 링크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네. 요렇게 위아래로만 범핑을 했을 때 네. 캠버 변화가 많아져요. 음. 캠버가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요. 네. 그 대신 롤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퍼링크가 긴 편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코너링하는 반대 방향의 타이어가 어떻게 됐어요? 바깥쪽으로 포지티브로 들어갔죠. 네. 포지티브로 들어갔죠. 네. 어퍼링크가 짧아지면은 이 포지티브로 들어가지가 않고 네거티브로 유지가 되는 성향이 나와요. 아 어퍼암 길이가 네. 어퍼암 길이가 짧아지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는 캠버 변화가 많은데 롤을 할 때는 오히려 캠버 변화가 적다. 네, 어퍼암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눌렀을 때는 캠버 변화가 적은데 이렇게 되면은 포지티브로 민다.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퍼암이 길면은 차가 플랫하게 가요. 코너링 할 때 플랫하게 가는 느낌이고, 네. 어퍼링크가 짧아지면은 롤을 많이 하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휠베이스 물어보라고? 휠베이스 알려주세요. 휠 베이스요? 휠 베이스라는 거는 네. 요 너트 있죠, 프론트 휠 너트. 네. 요거하고 요 너트. 네. 요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간 거리. 네. 프론트 축, 리어 축의 거리. 네. 축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인데, 기어박스 위치 자체를 바꿔가지고 A 블럭, B 블럭 위치를 바꿔서 바꾸는 방법하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뭐 이번 차는 뭐 핫바디 뭐 819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15보다 뭐 4mm 길어졌다, 네. 4mm 짧아졌다. 네. 뭐 로시차도 뭐 많이 바꾸잖아요. 뭐 3mm 샤시가. 예,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리어 허브의 위치를 와샤 쉬밍 작업 조정해갖고 이제 옮기고. 네. 프론트도 뭐 옮길 수 있는 차가 있고 뭐 1mm 정도. 네네네. 제우스가 그랬었어요. 네네네.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옮기면 복잡해져요. 다 바뀌니까. 예, 뭐 에커먼도 바뀌고, 뭐 이 유니버셜 앞에 이 각도도 되게 중요한데 이 각도도 바뀌고. 네. 예, 여러 가지 바뀌.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리어 허브의 위치. 네. 리어 허브의 위치를 스페이서를 앞에 끼냐 뒤에 끼냐 그래서 옮길 수가 있죠. 네. 자, 간단하게 리어 허브만 위치를 예를 들면은 리어 허브를 앞으로 옮긴다. 네. 스페이서를 빼서 뒤에다 낀다. 네. 요거는 축간 거리가 짧아지죠. 네. 축간 거리가 짧아지면은 코너링 할 때 아주 천천히 간다고 예를 들면은 축간 거리가 짧아지면 짧게 돌겠어요, 길게 돌겠어요? 짧게 돌죠. 크게 안 돌고 짧게 돌겠죠. 네. 하지만 원을 작게 속력을 돌겠죠. 약간 붙이면은 네.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뒤로 갔기 때문에 뒤에 트랙션이 올라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차마다 다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차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너무 약간 뒤로 가 있었는데 네. 이 차의 중심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상적인 딱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앞으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어떻게 가요? 뒤로 가죠. 뒤로 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우리 캠핑카 뒤에다가 끌고 가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테일링이 일어나면서 약간 가는 느낌이 네. 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휠베이스를 길게 늘려준다. 네. 스페이서를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옮겨서 네. 빼줬다. 네. 축간거리가 길어지죠. 네. 속도가 아주 천천히 갈 때 네. 크게 돌겠어요, 작게 돌겠어요? 크게 돌죠. 크게 돌죠. 네. 하지만 코너링 들어갈 때 네. 하중이 앞쪽으로 실리기 쉽기 때문에, 왜냐면은 전체적인 무게가 리어 타이어가 뒤로 빠지면서 차가 갖고 있던 고유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때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코너링 나와가지고 쫙 가속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차량이 하중이 뒷 타이어에 좀 안 실려주고 약간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온파워 스티어링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차가 이렇게 돌기가 조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해보세요. 해보면은 쉬워요. 알아요. 이 정도로 로센터는 정리하면 될 것 같나요? 물론 자동차 공학 박사가 보시면은 네.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저도 뭐 저 나름대로 네. 뭐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30년에 30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은 네.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정리를 한 편인데 그 뭐 나름 정리한 게 이제 네, 이거고 망치. 한참 전부터 설명하던 게 이거고. 네. 예, 하여튼 이해가 좀 쉽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먼저 이렇게 실행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해보고 네.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저랑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지. 뭐 근데 진짜 이게 내가 벌금을 낼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할 거야.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도움이 되면 해보시면. 다행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테스트드 하시 오셔갖고 좀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아닌가요? 중요한 거죠. 네. 그럼 또 팀 나가지고 다음 컨텐츠 또 뭐 마등남이랑 머리 싸매고 또 고민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또 자리 마련해 주신 테스티드 RC 이정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게 마련했습니다. 네네, 쉽게 마련했네요. 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오는 길이 또 멀어가지고. 대본도 없었고. 대본도 없었고, 전 대본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센터와 뭐 인서트, 덤으로 인서트 같은 거 세팅하는 것도, 뭐 3DS 세팅하는 것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정남이었고요. 저는 테스트드 RC의 이정우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리 엔딩.